우리 사장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돈을 벌긴 버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얼마를 벌었고 내가 얼마가 모였는지 통장 열어보면 생각보다 돈이 없어서 당황했던 경험 있지 않으세요? 오늘 이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사업하시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돈을 버는 거 같기는 한데 돈이 모이는 건지 통장 열어보면 내가 이거밖에 못 모았어 라는 생각을 드는 경험. 우선 제 얘기로 먼저 시작해 볼게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고요. 주말에 회사 가면 당연했고요. 새벽 2시에 퇴근하고 사우나에서 샤워하고 7시에 출근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았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돈 잘 벌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려고 일을 하는 건데 돈을 관리할 줄 모르고 그냥 일만 한 거예요. 나는 그냥 일만 하는 기계일 뿐이지 전혀 돈과 상관없는 생활을 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돈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 주시더라고요. 돈을 지키는 법, 돈을 버는 법, 돈을 불리는 법. 이 세 가지는 다르다. 그래서 돈을 지키는 거 먼저 공부를 했고 돈을 버는 법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돈을 불리는 법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법, 간단한 통장 나누기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 통장 하나로 모든 걸 다 끝내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이 사업자 통장에 매입도 있고 매출도 있고 내 용돈도 있고 우리 집도 갖다 쓰고 생활비도 하고 사실은 분리돼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을 막 하시다가 갑자기 거래처에서 돈을 달라고 해. 근데 통장에 돈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여보 여기 돈 좀 붙여줘. 여기 한 3천만 원 보내줘. 받으면 거래처 주고. 갑자기 또 거래처에서 돈이 막 매출이 들어왔어. 매출이 들어오면 돈 이만큼 쌓여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난번에 그냥 3천만 원 빌려줬으니까 내가 이번엔 1,000만 원만 먼저 줄게. 그 집에 1,000만 원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집 통장이랑 사업자 통장이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얼마를 썼는지 우리 회사에서 얼마를 썼는지 이런 거 전혀 개념도 없이 그냥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부부싸움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이만큼을 벌어줬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냐? 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너 이렇게 돈 관리를 못하냐?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고 그 와이프는 또 네가 지금까지 돈을 갖다 준 게 맞냐? 돈을 가져다 줬지만 다시 갖다 쓰지 않았냐? 계속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장님들 정말 허다하게 많이 봤어요. 굉장히 무서운 게요. 통장 하나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리는 분들. 회사가 어려워지면 망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집이 망합니다. 집이 망해요. 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집에 있는 돈을 다 갖다 썼으니까 이 집이 먼저 개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망하는 게 어떤지 아세요? 위기가 왔을 때 회사가 망합니다. 왜? 집에 있는 돈을 갖다 썼지. 돈 달라고 하면 다 돈 줬지. 돈 들어오는 거는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얼마 벌었는지도 모르고 쭉 줄어들다가 얘가 두 번째로 망해요. 사업 망하면 다 똑같아요. 제일 먼저 집이 망한 거, 그 다음에 사업자 망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처분하고 이게 다예요. 예? 사업하면서 쌓인 건 뭐밖에 없어요? 재고랑 비품밖에 없잖아요. 요거 나중에 헐값으로 처리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사실은 역순으로 가야 되거든요. 재고랑 비품 먼저 소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회사가 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순서인데 통장이 막 섞이고 집이랑 회사랑 분리가 안 되면 집 먼저 망하고 회사 망하고 제품만 남는다. 자, 가장 핵심은 뭐냐면 통장은 4개로 나눕니다. 큰 틀에서 통장은 4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통장은 뭐냐? 집통장이에요. 집통장. 사장님이 사업하시는 건 사장님 개인의 직업이신 거지 우리 집까지 사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하물며 통장까지 집에 있는 돈까지 다 뺏어서 쓴다?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대표님 직장생활을 할 때처럼 우리 집은 그냥 월급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통장 만들어야 되는 게 뭐다? 집통장. 집통장은 뭐예요? 대표님 사업 계좌에서 매달 최소한 월급 받았을 때만큼의 돈은 직원들 급여 이체하는 날 이체를 하세요. 내 월급이 500만 원이었어 실수령이 500만 원이 집통장으로 이체가 돼야 됩니다. 그대로. 내 기존 월급이 1000만 원이었어 1000만 원이 집통장으로 그대로 이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도 월급쟁이처럼 살 수 있게 이거는 내 돈 아니고 집돈이에요. 집돈에서 우리 가족들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집통장을 제일 먼저 구분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통장은 원래 가지고 계신 통장이에요. 사업자 통장입니다. 근데 사업자 통장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막 쪼개지 마세요. 그냥 기업은행이면 기업은행,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 하나만 딱 정하셔서 그 하나 딱 정하신 거 중에서도 사업자 메인 계좌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 안에서 매출 매입 다 나가게 만드시면 됩니다. 매출 들어가고 매입 나가고 남은 건 수익이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번째로는 사업자 통장을 분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저수지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저수지 통장이 뭐냐면 내가 회사가 정말 어려워져도 3개월은 버틸 수 있을 만한, 원래는 저는 6개월을 버틸 수 있을 만한 돈을 모으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거기까지 어려우시면 최소한 내가 매출이 없어도 3개월은 버틸 수 있을 만한 통장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으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주 메인 거래처가 갑자기 돈 주는 걸 늦춰, 돈을 늦게 준대. 그래도 최소한 3개월은 버틸 수 있을 만한 돈을 측정하셔서 그 돈은 이 저수지 통장에 빡 박아놓는 거예요. 저수지의 역할은 돈이 모자르면, 논에 물이 부족하면, 가뭄이면 이 저수지에 있는 돈이 일부가 들어가서 이 논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돼요? 사업자 통장에서 내가 매입 있고 매출 있고 딱 나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라? 딱 봤더니 이번 달 마이너스일 것 같아. 그러면 이 모여있는 통장 중에서 1,000만 원 단위로 이쪽 사업자 통장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내 저수지 통장엔 원래 5천만 원이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사업자 통장에 돈이 모자라서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빼서 썼네. 그럼 저수지 통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4천만 원 남았네. 내가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저수지 통장 저거 쓰면 안 되는 돈인데 내가 저기 있는 돈 빼서 쓴 거야. 아, 저거 빨리 채워넣어야 돼. 그러면서 사업자 통장에 돈이 생겼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1,000만 원 먼저 빡 채워놓는 거예요. 다시 5천만. 또 그러다가 사업자 통장에 돈이 또 모자라. 이번 달 안 돌아갈 것 같아. 내가 거래처에서 돈 받을 게 안 들어오고 줘야 될 것만 쭉 나가. 그러면 저수지 통장에서 또 한 3천만 원 빼다가 빡 박아서 사업자 통장으로 회사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돈이 또 많이 벌었어. 이번 달에 돈이 좀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한다? 저수지 통장으로 다시 넣으시는 거예요. 5천만 원 계속 지키기. 빠지면 다시 채워넣고, 빠지면 다시 채워넣고, 이 작업을 하는 핵심이 되는 저수지 통장을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드셔야 하는 통장이 뭐냐면 저축 통장이에요. 저축 통장은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핵심이 이 저수지 통장이라고 했어요. 이 저수지 통장에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해서 한 3억이 들어와 버렸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저수지 통장에 가만히 냅둘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5천만 원 빼고 한 2억 5천 정도는 저축 통장으로 목돈을 빡 박아버리는 겁니다. 5,300만 원 됐으니까 300만 원 빼야지, 이런 게 아니고 의미 있는 목돈이 됐을 때 저축 통장으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저축 통장은 여러 개로 쪼개놓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통장만 만드시는 거예요. 새마을금고가 이자 많이 준다고 하니까 저기 조금, 뭐 우리은행에서 이자 많이 준다고 하니까 저기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축 통장도 그냥 하나로 빡 뭉쳐서 목돈을 빡 놓는 거예요. 한 금융사에서. 그 한 금융사 안에서 예금으로 5천만 원짜리 넣고 뭐 펀드로 5천만 원짜리 넣고 막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지만 이 계좌가 나눠지면 안 된다고요. 그거 그냥 은행 계좌 하나만 딱 까와 보면 거기서 다 보이게. 뭐 요즘에 토스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금융사 다 볼 수 있어서 다 관리되지 않아요? 그런 거 됐고요.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한 금융사 안에서 딱 볼 수 있게. 그래야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업해서 얼마 벌었구나. 이게 가늠이 되고 측정이 됩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이 저축 통장으로 지금 9억을 모았어. 그럼 사장님 어떻게 하고 싶어요? 10억 채우고 싶죠. 내가 만약에 저축 통장에 4억 5천을 모았어. 어떻게 하고 싶어요? 5억 채우고 싶죠. 그래서 저축은 한 곳에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얼마 모았어. 이렇게 보셔야지 우리 대표님이 마음 편하시다고요. 부자 사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지출은 쪼개고 저축은 묶어라. 저도 이거 해보니까 굉장히 격하게 공감합니다. 지출은 쪼개는 게 맞아요. 지출은 따다다다다닥 쪼개놔야 내가 지출 관리가 된다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출 관리는 내가 이번 달에 쓸 수 있는 용돈이 100만 원인데 이 안에서만 써야지라고 해서 그 안에서만 쓰게 되는 게 이게 핵심인 거고, 목돈 관리는 내가 지금 돈이 얼마가 늘고 있구나, 이걸 보는 게 돈 지키기의 첫 번째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돼야 우리 사장님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아, 내가 사업하면서 우리 집에 정기적으로 집 통장으로 얼마씩 꽂아주고 있고 평균 한 달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있고 저축하는 금액은 요거니까 나는 요 속도로 가면 어떻게 가겠구나. 내가 당장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기면 요 저수지 통장에서 일부가 들어가서 우리 회사를 또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줄겠구나 라는 생각이 빡 들어야지 내가 얼마 벌고 얼마 쓰는구나가 정리가 되시는 거고, 그래야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불안하지가 않게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돈을 지키는 법, 돈을 버는 법, 돈을 불리는 법.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방법이라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경험해서 체득해야 되는 건데 돈을 지키는 법. 이거부터 우리 사장님들이 몸에 익히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돈 관리하는 법은 어떻다? 통장을 4개로 쪼갠다. 집 통장 하나 쪼개고 사업자 메인 통장 하나 쪼개는 거고 저수지 통장 하나 쪼개는 거고 저축 통장 하나 쪼개는 거다. 통장 4개만 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출에 관련해서는 따다다다다닥 쪼개놔야 내가 지출 관리가 된다입니다. 돈을 씀에 있어서도 내가 두려움이 없다. 요즘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럼 경기 안 좋아서 어려우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누구 탓할 거냐고요. 누구 탓할 거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도 집은 지키시자고요. 집은. 그럴 수 있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서.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을 컨설팅하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우리 좋은 사장님들끼리 모여서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이야기하고 배울 수 있고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 장을 만들고 싶어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임과 강의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니즈가 있으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제가 강의 신청서 넣을 거거든요.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사장 되려면 부자사장연구소.